1597년 정유재란 직전에 이순신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모함에 빠지죠. 부산 출정 못해서 간첩 요시라에 의해서 간계에 의해서 이게 모함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모진 옥고를 치르고 겨우 풀려납니다. 그리고 백의 종군하죠. 그때 나이가 53세입니다. 이때 백의 종군은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의 종군은 43세 녹둔도, 저 함경도 녹둔도에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한번 백의 종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또 백의 종군 합니다. 이순신은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군생활 중에 두 번씩이나 백의 종군을 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백의 종군을 하면서 손경래 씨의 집, 그러니까 진주에 있어요. 이 집에 머물 동안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임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대신해서 원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 되었다가 어때요? 이순신이 우려했던 대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서 결국 7천량에서 조선의 배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겁니다. 자, 이순신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울긴 많이 울었죠. 조선배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뭔가 잡으려고 그랬어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차에 이런 또 선조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 수군을 철폐하라. 수군 폐지, 육전에 가라. 권율 장군 밑에 가서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또 내립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수군 철폐령.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때 이순신은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요. 수군을 철폐하면 끝이거든요. 정말 조선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장계를 올립니다. 이 장계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면요, 항명하는 장계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산 출정 안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탁이란 분이 겨우 신구차로 해서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다시 항명하면 진짜 끝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려야죠. 내가 죽더라도 나라가 산다면 그냥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고뇌에 찬 글을 적습니다. 장계. 그것이 구국의 장계거든요. 그 글이 뭐예요? 그 장계가 유명한 장계죠.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금신 전선 상유 10이라. 야,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12척인데 이걸 어떤 태도로 보느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죠. 사람들의 눈에는 12척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봐버려요. 12척밖에 없으니까. 임금도 이건 없다.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도 똑같은 소리예요. 장군,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끝입니다. 다 그랬어요. 위로 밑으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단 한 사람이 말합니다. 12척 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죄송하지만은 이 암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긴장하고요, 의사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런 말 하죠.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수술할 만합니다. 수술할 만하네요.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 똑같은 거라도 의사가 이제 힘듭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면 진짜 이건 뭐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 있는 것 없는 것,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 이순신은 똑같은 12척을 보면서도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하는 순간에도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자, 상유 12 다음에 한 말이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미신불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미면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비록 미매할지라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I'm alive.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살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생활의 팁, 희망 가지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늘 이 마음에 두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까지크. 내가 살아있다. 또 저같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됐지. 이 마음을 가지면요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순신은요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드디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명량으로 갑니다. 명량, 울돌목, 진도대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해안 중에 목이 2개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 하나는 견내량, 거제도에 있는 견내량. 이미 일본군에게 뺏겼어요. 마지막 하나의 목이 진도대교 밑에 있는 울돌목입니다. 명량. 여기는 좁은 폭이 120m 밖에 되지 않아요. 잘만 하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기거든요. 여기서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좁은 목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적들이 한꺼번에 못 오죠. 축차적으로 깨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손자병법 제6허실편에는요. 적수중 가사무투라 그럽니다. 비록 적이 많더라도 가히 싸울 수 없게 만든다는 아주 고도의 병법이죠. 참 이순신은 본래 손자병법의 달인입니다. 나중 일기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2번째는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벼랑 끝에 몰리면요 이게 없던 힘이 생깁니다. 쥐도 몰리면은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유방 항우할 때도 그런 거 있죠. 갖고 간 가마솥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결사의 태세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자병법에는요 제6허실편에 치인이 불치어인이로 표시합니다. 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간다는 이 주도적인 그런 자세를 말하거든요. 주도적인 자세. 내가 비록 상황은 불리하지만은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 말이야.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은 너희들 내가 요리하겠다. 내가 끌어가겠다. 이것이 이순신의 전법이었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치인이 불치어인.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겠다. 내가 오히려 선생님을 끌고 가고 공부 자체를 끌고 가겠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 주도적 학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순신은요 1597년 9월 15일 울돌목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우수용이란 곳에서 배를 모았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탐망꾼에 의해서 적들의 보고 어란진에 50척에 들어왔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점점 이제 소식이 들어오는데 참 불안하죠. 이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들이닥친 실제로 외선의 숫자가 난중 일기에는 133척 또 다른 문헌에 보면 300척까지 나옵니다. 해전 전날에 부서진 배 하나 있어요. 이걸 잘 수리해서 13척을 만듭니다. 결국은 또 당일에는 12척밖에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13척이냐 12척이냐 그러는데 실제로 당일에는 12척으로 나갑니다. 어쨌든 이거 참 말도 안 돼요. 12척으로 300척 이상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 전쟁을 놔두고 이순신은 병사는 쉬게 합니다. 영화에 보면 병사도 같이 횃불 두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장수만 모아요. 장수가 중요하잖아요. 위기 때는 리더가 가장 중요해요. 그 장수만 모아놓고 그 유명한 결사의 연설을 합니다. 뭐예요?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필사즉생 필생적사라.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떨게 할 수 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라. 이것은 모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유명한 필사적생의 연설을 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게요. 내가 살려고 그냥 하면은 죽는다. 참 이게 아주 그 당시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어쨌든 이 연설을 했어요.